혹시 여러분, 칼로리를 줄이지 않았는데도 살이 빠지고 콜레스테롤과 혈당, 염증 수치까지 함께 낮출 수 있는 식단이 있다면 믿으시겠나요? 게다가 이 식단은 장내 환경까지 근본적으로 바꿔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놀라운 효과를 보인 님의 식단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우리가 평소 먹는 음식이 건강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 요약. 오늘 영상에서는 님의 식단이란 무엇인지, 님의 식단이 체중 감량과 혈당, 콜레스테롤, 염증에 미치는 과학적 효과, 장 건강을 위한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 실제로 어떻게 식단을 구성하면 되는지, 그리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건강을 놓치지 않으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살을 빼더라도 근육이 빠지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단순한 열량 제한이 아닌 몸 안의 생리적 균형을 바로잡는 식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님의 식단입니다. 이 식단은 산업화 이전, 우리가 자연에서 얻어먹던 음식으로 마이크로바이옴을 회복하는 방식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님의 식단이란 무엇인가요? 님에는 Non-Industrialized Microbiome Restore의 약자로 산업화되기 이전의 전통 식생활을 되살려 장내 미생물 환경, 즉 마이크로바이옴을 회복하는 데 목적을 둔 식이 전략입니다. 특히 파푸아뉴기니 시골 지역 주민들의 식단에서 영감을 받은 이 방식은 현대인의 식생활에서 사라진 식이섬유와 비정제 식품 위주의 식단 구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들은 가공식품이나 설탕, 유제품, 밀가루 등을 거의 섭취하지 않고 대부분의 영양소를 채소, 통곡물, 콩류 등에서 얻기 때문에 장내 유익균이 풍부하고 염증을 유발하는 세균이 적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그럼 이 식단이 실제로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되나요? 아일랜드 코크대학교 연구팀이 진행한 실험에서는 성인 참가자들이 단 3주간 님의 식단을 따랐을 뿐인데 이들의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17%, 공복 혈당이 6%, 그리고 염증 지표로 사용되는 C 반응성 단백질 수치는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참가자들이 섭취한 총 칼로리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식사량을 줄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체중과 대사 지표가 개선된 이유는 장내 미생물 구성이 건강하게 변화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또한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회복되면 면역 기능과 대사 기능도 함께 좋아져 체내 염증이 줄고 체중 조절이 보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덜 먹는 것이 아닌 무엇을 먹는가가 건강에 더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특히 현대 식단에서 흔히 접하는 고지방, 고당분, 정제 탄수화물 중심의 식사 방식이 우리 몸의 미생물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님의 식단이 지향하는 방향이 건강 관리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것도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이 님의 식단의 핵심 구성은 님의 식단은 하루 식사 중 한 끼 정도만 동물성 단백질을 포함하고 나머지는 식물성 식품 위주로 구성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동물성 단백질도 가급적이면 연어, 닭고기, 돼지고기와 같이 가공이 덜 된 단순한 형태를 선택하며 유제품, 밀가루, 소고기, 설탕, 포화지방이 많은 가공식품은 식단에서 철저히 배제합니다. 대신 통곡물, 콩류, 해조류, 견과류, 신선한 채소 등을 통해 섬유질 섭취를 적극적으로 늘리는데 식이섬유의 섭취 목표는 1000kcal당 22g 이상으로 일반적인 서구식 식단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단기간 식단 변화로도 장내 미생물이 바뀔 수 있을까요? 실제로 아일랜드 코크대학교의 연구에서도 단 3주간 님의 식단을 따랐을 뿐인데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빠르게 변화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염증을 유발하는 세균과 이들이 가진 유전자의 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고 동시에 장벽을 보호하고 점액층을 유지하는 유익균인 락토바실루스 루테리의 수가 증가했습니다. 이 균은 일반적인 산업화된 사회의 장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지만 파푸아뉴기니 사람들의 장에서는 풍부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짧은 기간의 식단 변화만으로도 장내 세균 환경이 유익하게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은 많은 분들에게 실천의 동기를 줄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은 곧 면역, 대사, 체중 관리로 이어지므로 식단이 단순히 음식 조절이 아니라 건강 시스템의 재구성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3. 님의 식단이 체중에 미치는 영향. 님의 식단의 가장 두드러진 효과 중 하나는 칼로리를 일부러 제한하지 않아도 체중이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이 식단은 식이섬유 섭취를 극대화하기 때문에 포만감을 오랫동안 유지시켜 과식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완화해 체내의 지방이 축적되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줄여줍니다. 단백질도 대부분 식물성 위주로 섭취하되 지나치게 고단백 식품을 피함으로써 대사 부담 없이 체중 조절을 유도하는 원리입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동물성 식품은 정말 하루 한 끼만 먹어야 하나요? 님의 식단에서는 하루 한 끼 정도의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권장하긴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엄격하게 지켜야 할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 식사의 70% 이상을 식물성 식품으로 구성하는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과 점심은 채소, 잡곡, 두부, 해조류 등으로 식단을 짜고
저녁에만 연어나 닭고기 같은 가볍고 신선한 단백질을 곁들이는 방식이 현실적인 접근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유제품, 정제 밀가루, 가공육처럼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식품은 되도록 피하고 식품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절하는 습관입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체중이 감량될 뿐 아니라 장 건강과 면역 기능까지 함께 개선되는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산임의 식단이 주는 마이크로바이옴 개선 효과. 장내 미생물은 단순히 소화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면역 반응, 염증 조절, 체중 조절, 심지어 기분과 수면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우리 건강 전반에 관여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유익균의 수가 감소하고 장 점막이 얇아지면서 다양한 만성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장 건강을 관리하는 식단의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님의 식단은 바로 이 장내 미생물 환경을 회복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이렇게 장내 미생물이 바뀌면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님의 식단을 실천한 참가자들은 단기간에도 유익균의 비율이 증가하고 염증 유발균과 이들의 유전자 발현이 줄어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장 점막을 분해하지 않고 보호해주는 균주, 예를 들어 락토바실루스 루테리와 같은 박테리아가 증가하면서 장벽이 강화되고 독소 흡수율이 낮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만성 염증 수준이 줄어들고 면역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인 방향으로 조절된 것입니다. 실제로 염증 수치인 CRP가 14%나 감소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마이크로바이옴 개선 효과는 자가 면역 질환, 대사질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40에서 60대에는 장 점막이 약해지기 쉬워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님의 식단의 적용법. 님의 식단은 식물성 중심 식단이지만 일상에서 무리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은 귀리죽이나 현미밥에 나물, 김, 두부 등을 곁들이는 전통식 스타일이 이상적입니다. 단백질은 계란 대신 두부나 삶은 콩으로 대체하고 조미료를 줄인 간장이나 된장과 같은 발효 식품을 활용하면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점심은 채소가 가득한 샐러드에 렌틸콩, 병아리콩,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곁들이고 나트륨 함량이 높은 육가공품 대신 김치나 깻잎, 미역줄기 볶음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은 연어나 닭가슴살 같은 동물성 단백질을 한 끼 정도 포함하되 채소볶음이나 된장국, 김치찌개 등 익숙한 반찬과 함께 구성하면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간식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자나 빵 대신 바나나, 삶은 고구마, 무가당 두유나 아몬드 밀크 같은 간단하고 가공이 적은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님의 식단에서는 유제품을 권장하지 않지만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기보다 위장에 부담이 있거나 장내 미생물 균형이 민감한 분들은 식물성 대체 식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하나 기억할 점은 님의 식단은 칼로리 제한보다 섬유질 섭취량을 우선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한 끼에 채소 반찬 3에서 4가지 이상을 포함하거나 잡곡밥 한 공기와 나물류 반찬을 꾸준히 섭취하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실천법. 님의 식단은 칼로리를 줄이지 않아도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드문 식단 중 하나입니다. 그 핵심은 마이크로바이옴, 즉 장내 환경을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살을 빼는 것은 물론 염증을 줄이고 혈당과 콜레스테롤까지 관리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실천법을 기억해두세요. 매 끼니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포함할 것, 정제 밀가루와 설탕, 유제품, 가공육 섭취를 최소화할 것, 동물성 단백질은 하루 한 끼 적정량으로 제한할 것, 칼로리보다 식재료의 질에 집중할 것.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은 평소 식단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은 결국 매일 먹는 음식에서 시작됩니다. 자연에 가까운 식단으로 몸속을 바꾸는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해보세요. 지금까지 일반인의 매일 건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